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영화 테리파이어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고어 영화죠. 아마 제 생각에는 고어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이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리파이어. 이게 그 고어 영화 등급표에 보면은 지하 1층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좀 의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맨 밑에 최하층에 있는 그 기니어 피그 밑으로는 제가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위에 건 거의 다 봤단 말이죠. 그냥 잔인함만으로 따진다면 테리파이어가 아마 가장 잔인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게 등급표의 기준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지하 1층에 있을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소우도 저기 있으면 안 되죠. 소우도 잔인한 걸로만 따진다면 꽤나 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테리파이어는 3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3편은 안 보고 2까지는 봤어요. 1, 2를 본 사람 입장에서 지하 1층은 좀 너무한 처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캐릭터들이 왁구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이나 잔인함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2명 정도가 사진으로 봤을 때 조금 거부감이 드는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서운 거 진짜 못 본다, 나 이런 거 보면 꿈에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아예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광대 싫어하시는 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광대 이 친구가 얘랑 비슷한 게 그 페니와이즈가 있잖아요. 그것에. 근데 그 페니와이즈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면이 있어요. 피부도 되게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또 앞니도 약간 토끼 같잖아요. 걔가 귀여워요. 그 자세히 보면은 눈도 되게 장난스럽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광대는 아트 더 클라운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살벌합니다. 예, 그냥 외형부터가 조금 끔찍한 친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스토리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후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작년에 일어났던 마일스 카운티란 지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생존자를 인터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사회자가 생존자,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걸 질문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 얼굴이 상당히 험하게 다쳤는데 일어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진짜 주의하세요. 사진 띄웁니다. 근데 진짜 살벌합니다. 얼굴이. 일단 눈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 얼굴은 아예 문드러져 있습니다. 정말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몰골을 한 피해자가 이제 대답을 해요. 자기가 깨어나서 얼굴을 보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회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가 분명히 눈으로 봤다. 그 살인마는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송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TV를 발로 뻥 차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공간은 지하실인 것 같아요. 그 지하실에서 그 어떤 의문의 사람이 갑자기 무기를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도끼, 칼, 메스 뭐 이런 걸 날을 다 갈고 심지어는 쇠사슬에 메스를 연결해서 채찍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무기를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는 분장을 시작해요. 얼굴에 하얀색 크림 같은 것도 바르고 입술도 아주 까맣게 분장을 합니다. 그렇게 광대가 된 그 사람은 커다란 검은색 봉투를 등에 짊어지고 어딘가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면 아까 전에 그 인터뷰하던 사회자 있잖아요. 그 사회자가 분장실에 앉아서 거울을 보면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방송 잘 봤어? 야, 이번에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근데 그 피해자 있잖아. 와, 진짜 살벌하더라. 나는 그 얼굴로는 진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몰골이 되면 네가 나를 죽여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요. 부스럭. 그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뒤를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잘못 봤나?
생각하고 다시 통화를 이어갑니다. 아니야 뭐 잘못 들었나 봐. 아유 하여튼 나 진짜 요즘에 너무 기대된다. 나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요. 부스러. 뭐지? 이제 이 사회자가 일어나서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거기에는 행거가 있어요. 그리고 옷이 잔뜩 걸려 있는데 그 옷을 싹 들춰봐요. 근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기우였나?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옆에서 아까 전에 인터뷰를 하던 그 피해자 있잖아요. 걔가 캬악 이러고 달려와가지고 그 사회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움켜쥡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막 눈을 후벼 파고 얼굴을 아예 그냥 곤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피가 흩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쫙쫙 피가 흩뿌려지고 카메라가 사회자의 얼굴을 비춰주는데 이 사회자의 얼굴이 아까 인터뷰를 했던 이 피해자의 얼굴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런 사회자의 얼굴을 보면서 웃어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하고 히히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 아주 어두운 골목길을 두 명의 여자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얘네의 이름은 돈 그리고 테라예요. 이제 얘네가 오늘이 할로윈데이였거든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클럽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차로 가고 있습니다. 차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돈이 아주 만취 상태거든요. 근데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막 우깁니다. 그래서 테라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빨리 나 키 줘 했는데 이 돈은 안 주고 계속 버텨요. 나 진짜 멀쩡하다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이 골목 저 끝에서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광대예요. 아까 전에 그 봉다리 들고 나갔던 그 광대 있잖아요. 걔가 이 두 명의 여자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이 두 사람은 계속 티격태격 됩니다. 빨리 키 달라고. 싫어 나 피곤해. 5분만 앉아있다가 막 이지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테라가 키를 받아내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마음을 바꿔요. 생각해보니까 나 배가 고픈 것 같네. 야, 이 근처에 피자집 있지 않나? 우리 피자나 먹고 갈까? 라고 돈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돈이 피자 좋지. 근데 나 지금 힘드니까 이 자리에 1분만 앉아있다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1분을 거기서 뻑입니다. 그리고 골목 저 끝에 있던 그 광대는 서서히 얘네에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테라는 돈한테 빨리 가자고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빨리 집 가야지 하면서 돈을 다독이고 있는데 무언가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래서 골목 저쪽을 바라봤더니 아주 무섭게 생긴 광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테라가 긴장을 합니다. 저 남자 뭐지? 하고 그쪽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근데 그 광대가 이 테라 쪽을 보고 아주 수상하게 인사도 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테라가 그걸 보고 야, 돈 빨리 일어나. 빨리 가자. 저기 이상한 사람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돈이 어디? 하고 그 남자를 보고 비웃어요. 하하 웃으면서 야 저런 찐따 같은 애한테 뭘 쫄고 그래. 오늘 할로윈데이라고 분장하고 나온 새끼구만 하고 아저씨 안녕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테라가 기겁을 해가지고 야 하지 말라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쪽을 봤는데 그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갔지? 기분 나빠라고 생각하고 야 돈 빨리 일어나 피자 먹으러 가자 하고 돈을 데리고 이제 피자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피자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피자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테라의 눈에 무언가 띄어요. 아까 전에 마주쳤던 그 광대가 이 피자집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문 밖에서 테라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테라가 뭐야 저 새끼 왜 따라왔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광대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게 안에 들어오더니 테라 건너편 쪽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요. 그리고는 테라를 쳐다봅니다.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게 그냥 노려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노려보다가 갑자기 이쁜 짓 같이 이렇게 턱에 꽃받침하는 거 있잖아요. 꽃받침도 하고 씩 웃기도 하고 막 너무 기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테라를 계속 쳐다봐요. 근데 테라도 이게 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기괴하잖아요. 그리고 저 남자 표정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넋나간 듯이 그 광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테라도. 그렇게 둘이 눈을 지직하고 마주치고 있어요.
이제 돈이 한참 얘기하다가 테라가 자꾸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테라한테 얘기합니다. 아, 뭐 봐, 지금 나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테라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아까 전에 마주쳤던 그 광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씩 웃으면서 테라한테 얘기해요. 야, 네 남친 왔다. 네 남친 너 좋아하나 봐 라고 얘기를 해요. 테라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빡쳤나 봐요. 시선을 겨우겨우 피합니다. 그리고는 돈한테 얘기해요. 야, 돈, 우리 그냥 피자 받으면 바로 나가자. 나 기분 나빠. 나 무서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돈이 혈기가 좀 끌어올랐나 봐요. 아, 진짜 테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나약한 녀석이구만 이러고, 야, 언니가 하는 거 딱 봐봐. 내가 물리쳐 줄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광대에게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테라는 안 돼! 안 돼! 막 뒤에서 말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광대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아저씨 나랑 사진 찍을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광대는 온 신경이 테라에게 쏠려 있어요. 돈이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락한 걸로 할게요 이러더니 갑자기 이 광대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턱끈이 고무줄이거든요. 그걸 쭉 당겨가지고 그 광대 얼굴에 탁 놓습니다. 그래서 빡 하고 얼굴에 맞아요. 그랬더니 허허허 미안 이러더니 코를 손가락으로 빡 치고 그 광대 무릎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셀카를 찍습니다. 이 광대의 얼굴을 서슴없이 만지면서 정말 애기 다루듯이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고마워요 이러고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 모습에 테라는 지금 바짝 쫄았어요. 정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온 신경을 그 광대에게 쏟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광대는 특별하게 뭔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계속 테라만 쳐다봐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테이블에 있는 동전을 하나 주워서 뽑기를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온 반지를 들고 테라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테라의 손을 잡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돈은 어머 너무 로맨틱해 너무 멋있다 말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옆에서 축하하듯이. 테라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무서워서 딱히 반항도 못하고 그렇게 반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반지를 선물한 이 광대는 유어 웰컴이라는 듯이 이렇게 칙 제스처를 취해 보이고 갑자기 주방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행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피자가 나왔어요. 피자를 받아서 한 입 두 입 먹으면서 다시 돈과 테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미친 사이코 같은 새끼야! 이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 광대의 목덜미를 잡고 막 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한 번만 더 우리 가게 오면 아주 죽여버릴 줄 알아 이러고 그 가게 밖으로 광대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저 미친 새끼 화장실에 진짜 짜증나 너무 싫어 이러면서 화장실로 주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돈하고 테라가 상황을 살피다가 일단 피자를 다 먹고 다시 그렇게 차로 향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차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테라가 돈한테 야 이거 이상하다고 아까 전에 그 광대가 우리 차 앞에 있는 거 분명히 보고 사라졌잖아. 이거 그 새끼가 한 거 아니야? 어떡하지? 나 무서운데? 라고 얘기하니까 돈이 너 진짜 걱정도 팔자다. 아까 내가 걔 조져버린 거 못 봤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라가 그런가?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차를 수리하기엔 지금 무리가 있으니까 친구를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테라의 친구인 빅토리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빅토리아 나 테란데 나 지금 돈하고 여기 차 빵꾸 나가지고 아주 큰일 났거든. 좀 도와주러 오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 테라의 친구 빅토리아가 얘네를 도우러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밖에서 기다리기 좀 뭐하니까 차에 타 있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차에 타서 빅토리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아까 피자집에서는 아주 커다란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미친 새끼 이거 어떡하라고 막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사장이 막 화를 냈잖아요. 지금은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막 사장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화장실을 닦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는 변기에 약간 고기 덩어리 같은 걸로 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징그러운 액체 같은 게 막 여기저기 사방에 흩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그래피티도 해놨습니다. 아트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직원이 그걸 청소하면서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장님 나 요리하는 사람인데 이거 청소시키는 거 말이 돼요? 사장님이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사장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더 빡쳐요. 그것 때문에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고 청소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서 이거 나 추가 수당 안 주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딱 나갔는데 밖에는 사장은 없고 사장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장이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약간 그 할로윈 데이 때 그 호박에다가 눈이랑 입이랑 이런 데다 불 피워놓잖아요. 귀신처럼. 이 사장 얼굴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 머리 뒤로 아까 전에 그 광대가 씩 웃으면서 이 직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직원이 으아 하고 놀래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뒷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전화기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광대가 중식도 같은 걸로 그 직원의 손을 빡 하고 자릅니다. 그리고는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해요. 칼로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딱 이 장면부터 느낌이 옵니다. 이거 보통 아니에요. 정말 웬만한 영화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하고 징그럽습니다. 그렇게 광대가 직원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돈하고 테라는 차에 앉아서 빅토리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테라가 오줌이 엄청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화장실 너무 급한데 이러고 주변을 막 둘러봅니다. 어디 쌀 데가 없나. 그 순간 얘네 차 앞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왁구가 평범하진 않아요. 그걸 보고 돈이 야, 저 남자한테 한번 물어봐, 화장실 있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급했나봐요, 화장실이. 바로 테라가 차에서 내려서 그 남자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는 이 건물 청소하러 온 사람이라 권한이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차에 타있던 돈이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아저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얘기를 해서 결국 그 남자가 테라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테라를 화장실에 안내해준 그 남자가 테라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어봐요. 저 혹시 기다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테라가 그럴 필요 없다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럼 저는 청소하러 갈 테니까 일 보고 나가세요 하고 그렇게 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테라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실이 거의 뭐 사일런트 힐에 나올 것 같은 화장실입니다. 정말 급하지 않고서야 거기서 별로 볼일을 보고 싶지 않게 생긴 화장실이에요. 테라가 그 화장실을 보고 갈등하다가 눈을 질끈 감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돈은 차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테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오늘 찍었던 사진도 보고 막 인스타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방송이 들립니다. 마일스 카운티 지역에 있는 한 피자집에서 사장과 직원 두 사람이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용의자 인상착의를 얘기하는데 광대 분장을 하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등에 들쳐매고 있는 광대가 용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돈이 기겁을 해요. 이상하다. 아까 전에 내가 코 때리고 모자로 얼굴 갈기고 아주 괴롭혔던 남자가 그거랑 인상 차이가 똑같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막 살펴요. 사진을 찾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맞아요. 아까 전에 자기가 괴롭혔던 그 남자가 용의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차 문이 덜컥 열립니다. 그리고 돈이 야 테라 큰일 났어, 아까 전에 그 남자 있잖아 하고 옆을 딱 봤는데 그 옆에는 테라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괴롭혔던 그 광대가 온몸에 피칠갑을 한 채 씩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돈이 크악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화면이 또 전환됩니다. 화면이 전환되면 테라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래서 테라가 나가다 말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쪽을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가 아이고 귀여워라 야옹 야옹 이러면서 고양이랑 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사 오셨나봐요. 테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봤더니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테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뭐 화장실 쓰러 왔다고 하기 좀 뭐하니까 네네 이사 왔어요 저 이렇게 대충 둘러댑니다. 그럼 이웃이네요. 우리 애기 좀 봐요. 참 이쁘죠 하면서 애기를 딱 보여주는데 애기가 사람이 아니에요. 인형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인형을. 그 만화책 몬스터에 보면 요한이라는 그 애가 있어요. 걔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안고 있습니다. 아마 몬스터 굿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비슷합니다. 그림체가. 그런 인형을 들고 테라한테 계속 앵겨요. 그러니까 테라가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이 지하실에 화장실도 아주 더럽고 무서운데 진짜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인형을 들고 우리 애기 참 이쁘죠 막 이러면서 다가오니까 테라가 아주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네네 너무 이쁘네요. 근데 제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월세 내러 갈게요. 이러고 호다다닥 하고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이상한 아줌마를 벗어나서 문 쪽으로 가는데 그 1층 현관문 앞에 아까 전에 그 광대 있잖아요. 그 광대가
씩 웃으면서 손에는 메스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걸 본 순간 테라가 몸이 굳어요.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 채 완전히 그 상태에서 얼음이 됩니다. 그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던 그 순간 그 광대가 테라에게 휙 하면서 달려듭니다. 이 광대가 목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와! 뭐 이러고 달려든다고 할 텐데 이 광대는 지금 묵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달려듭니다. 그제서야 이제 얼음이 풀린 것처럼 테라가 으악 하면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는 주차장인지 폐차장인지 약간 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 차 사이로 숨습니다. 차 사이에 숨어서 그 유리창 쪽으로 광대를 살피면서 살금살금 그렇게 걸음을 옮겨요. 광대는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정말 도깨비 새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테라의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테라가 한참 숨죽이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다가 이제 광대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뜀박질을 하려는 순간 테라의 뒤에서 광대가 팍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이 테라의 아킬레스건을 썰기 시작합니다. 메스로 팍팍팍팍 아킬레스건을 찔러서 테라가 아예 다리가 진짜 너덜너덜해져요. 테라는 너덜해진 다리를 질질 끌고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하고 그 광대는 테라를 계속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엎어지고 광대가 테라의 얼굴을 부시려고 이렇게 손으로 막 쥐어짜는 순간 광대가 들고 있던 메스가 땅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얘가 그걸 주워가지고 광대의 옆구리를 빡 하고 찌릅니다. 그랬더니 광대가 옆으로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 틈을 타서 테라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또 도망을 가요. 1층 현관문 쪽으로 갔더니 이미 그 광대 자식이 쇠사슬로 현관문을 다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자물쇠를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테라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2층으로 또 막 기어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막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저 복도 끝에 아까 전에 그 빡빡이 아저씨 있잖아요. 화장실 안내해줬던 그 아저씨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가 그걸 보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 아저씨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얘가 지금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지금 갈라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몇 발자국 못 걷고 힘에 붙였는지 중간에 딱 멈춰 서가지고 그냥 소리만 질러요. 아저씨 여기에요 하는데 그 아저씨는 일할 때 노래를 듣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아저씨에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소리가. 테라는 답답해가지고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아저씨 하고 이제 목소리가 한계치까지 딱 커져가지고 그 아저씨의 귀에 닿은 것 같아요. 아저씨가 뭐지 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테라의 뒤에서 광대가 팍 나타나가지고 테라를 끌고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빡빡이 아저씨는 뒤를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귀신인가? 이상한데? 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대는 품에서 주사기를 꺼내서 테라의 목에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고 테라는 그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테라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머리야 이러고 딱 일어나서 봤더니 팔다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의자에 지금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자기 바로 옆에 그 광대가 쭈그려 앉아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광대가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서 무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도끼를 하나 꺼내서 그걸 가지고 테라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테라의 머리에 겨냥을 하고 이렇게 내려 칠랑말랑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광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장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 막 칠레다가 깔깔깔 웃고 막 그런 제스처를 합니다. 이 테라는 겁에 질려가지고 도끼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을 막 요리조리 피하고 있어요. 그런 테라를 비웃던 광대가 도끼를 내려놓고 톱을 짚습니다. 그리고는 톱으로 테라를 또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테라의 앞으로 막 걸어가요. 갔더니 그 앞에는 그 빔 프로젝트 쏴야 될 것 같은 커다란 하얀색 천이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광대가 그 천 앞으로 가서 그 천을 팍 하고 걷습니다. 걷었더니 그 안에는 돈이 팬티만 입은 상태로 거꾸로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비웃듯이 광대는 깔깔깔깔 웃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일단 돈의 빤스를 이렇게 팍 벗겨요.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타구니에 톱을 대고 이제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든지 어쨌든 이렇게 슬라이스 쳐지는 장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뭐 소우에서도 나오고 데스티네이션, 큐브, 하다못해 드라마 그 한니발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고어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일단 뭐 큐브나 뭐 데스티네이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순식간이거든요. 그 잘리는 게 쥐용 하고 바로 갈라져 버리니까 정말 장면이 끔찍하긴 하지만 뭔가 기술적인 영역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래픽적인 영역으로.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기 톱질을 하니까 이게 진짜로 조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봤을 때 이 정도로 좀 기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징그럽더라고요. 네, 징그러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그 과정에 이 테라는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묶여있던 손을 풀게 됩니다. 광대가 돈을 그렇게 가르다가 테라가 꿈틀꿈틀 대니까 테라 쪽을 봐요. 근데 애가 결박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광대가 이제 테라 쪽으로 가는 거죠. 테라는 속도를 붙여서 더 빨리 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묶여있는 결박을 다 풀고 정말 있는 힘껏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방 밖으로 나가서 구석에 일단 숨어요. 옆에 봤더니 무슨 나무 판자 몽댕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손에 짚고 광대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광대가 테라를 찾아서 그곳으로 옵니다. 와서 이제 주변을 둘러봐요. 얘가 어딨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광대가 다른 곳을 보는 그 찰나에 몽댕이를 들고 가가지고 그 광대의 대가리를 빡 쳐버립니다. 애를 진짜 개두들게 패요. 막 죽어! 빡 그렇게 후드러 패니까 이 광대도 무적은 아닌지 맞고 비틀비틀대다가 쓰러집니다. 이제 타이밍이죠. 여기서 달려가가지고 머리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치면 되는데, 테라는 정정당당한 사람이에요. 광대가 쓰러지니까 광대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어서 일어나 임마! 이러면서 치얼업을 해줘요. 일어나 이러면서 치얼업을 해줘가지고 광대가 쓰러져서 막 비틀대다가 그 응원에 힘을 입은 건지 뭔지 벌떡 일어나서 총을 쏴요. 팡팡팡 해서 그 총에 맞고 테라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광대가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테라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툭툭툭툭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테라는 이미 얼굴에도 총을 맞았거든요. 아마 살아나기는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광대는 탄창을 새로 가져와서 겨우 붙어있는 테라의 숨을 끊게 됩니다. 탕탕탕 해서 그렇게 테라를 죽였는데, 그때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옆을 봤더니 아까 전에 그 애기 엄마 있잖아요.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재우다가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짜증나서 나와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아주 끔찍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광대랑 애기 엄마랑 눈이 마주치고, 애기 엄마는 화들짝 정신이 들어서 으악 이러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서 2층에 그 청소하던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빡빡이 아저씨를 붙잡고, 아저씨 지금 아래층에서 살인사건 나고 난리가 났다고, 사람을 죽이면서 웃는 걸 보니까 그 새끼 진짜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주세요 하는데,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형을 안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청소하던 아저씨가 이 아줌마를 밀치고 말을 믿질 않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왜 이래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1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테라, 돈 하고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테라가 친구를 불렀잖아요. 빅토리아. 그 빅토리아가 지금 여기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빡빡이 아저씨가 오늘 진짜 돌아버리겠네,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와 하면서 짜증이 난 듯이 갑자기 벽 쪽으로 하포턴을 돌아요. 우양우를 한 거죠. 우양우 해서 갑자기 벽을 보더니 전화를 합니다. 뒤통수가 환하게 지금 열렸죠. 그 뒤통수를 보고 광대가 1층에서부터 진짜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때리기 좋게 안성맞춤으로 지금 뒤통수가 열려 있어요. 그렇게 그 아저씨 뒤로 접근한 광대가 아저씨의 머리를 빡 하고 가격해버립니다. 그 아저씨는 자기 동료 친구한테 전화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쓰러지고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빡빡아 잘하고 있어? 나 이제 금방 갈 거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던 이 광대는 들고 있던 망치로 핸드폰을 박살을 내버려요. 팍팍팍팍.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그때 2층에는 애기 엄마가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 빡빡이 아저씨한테 밀쳐져가지고 그렇게 넘어져 있던 애기 엄마가 번뜩 무언가 깨닫습니다. 우리 애기 어디 갔지? 애기를 지금 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여기서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떡해, 우리 애기 어떡해 이러고 자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방을 확인해 봤더니 침대에
아기가 없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온 사방을 뒤져요. 자기 아기를 찾으려고. 그렇게 지하를 구석구석 찾던 이 아줌마가 지하에 무슨 약간 터널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터널 속을 뒤지면서 애기야, 애기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너 어디야? 이러고 찾고 있는데 그 통로 중간에 그 광대가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서 애기 인형을 안고 둥가둥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엄마가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광대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 애기 건들지 말라고. 당신은 인정도 없어요? 어떻게 애기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내 애기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광대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애기 둥가둥가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그 광대의 바로 앞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광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엄마가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죠? 라고 이제 패드립을 박아요. 근데 광대는 뭐 딱히 거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이 엄마는 용기를 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광대의 뺨을 어루만져요. 그러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죠? 엄마의 손길, 이게 바로 맘스터치라고 볼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리고 그 광대의 머리를 품 안에 이렇게 폭 안아요. 그러면서 괜찮아 우리 애기, 괜찮아 이러면서 광대를 자기 자식 다루듯이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이 광대가 엄지손가락을 애기처럼 이렇게 쏙 물어요. 그 다음에 쪽쪽쪽쪽 자기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정말 갓난아기처럼 그 아줌마 품에 폭 안깁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정말로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 광대를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면이 전환돼요. 화면이 전환되면 드디어 빅토리아가 이 건물 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테라랑 돈을 찾고 있어요. 테라 어딨어? 막 이러면서 지하를 헤매고 있습니다. 짜증이 잔뜩 나가지고 야 니네 진짜 장난치는 거면 죽는다 이러면서 애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대답이 없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돈한테. 그랬더니 저 지하 밑에 방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 진짜 계열받네. 왜 대답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그 벨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가서 야 니네 뭐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러고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 방 안에는 돈이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빨가벗겨져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장면이잖아요. 그 광경을 목격한 빅토리아가 진짜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뛰쳐 올라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순간 다른 지하 통로 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깍 하는 그 비명소리를 듣고 빅토리아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테라야? 테라 너 거기 있어? 이러더니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서서히 걸음을 옮겨요. 그 입구까지 가서 테라 괜찮아? 하고 얘기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진짜 아주 깜깜해요. 정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깜깜한 곳인데 이 빅토리아는 용기를 내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딱 내려갔더니 계단 바로 앞에 어떤 여자가 엎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옷이 이렇게 벗겨진 상태입니다. 테라 괜찮아? 내가 지금 신고해줄게. 조금만 참어. 이러고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빅토리아의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뒤를 돌아봤더니 아까 전에 애기 엄마 있잖아요. 그 애기 엄마가 일단 두피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두피가 잘리고 상체 가죽도 이렇게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빅토리아가 저게 뭐지 하는데 그 순간 앞에 엎어져 있던 그 여자가 몸을 일으킵니다. 봤는데 그건 테라가 아니었어요. 그 광대가 애기 엄마 머리 가죽을 벗겨서 그걸 뒤집어 쓰고 그 상체 가죽도 벗겨서 그걸 옷처럼 입은 다음에 이렇게 쓰러져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뭐 그 광경을 보고 빅토리아가 진짜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으악! 그렇게 도망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다 잠겨 있어요. 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창문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급한 대로 캐비넷에 숨습니다. 근데 그 캐비넷에 이 빅토리아 눈 위치에 딱 맞춰서 동그랗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밖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윽고 광대가 그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빅토리아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캐비넷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훌라훌라 하면서 약간 짱구춤 같은 걸 추고 있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서 팍 나타나서 문을 팡팡팡팡팡팡 열라고 막 잡아당겨요. 그래서 빅토리아가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순간 빵 하고 클렉션 소리가 아주 길게 울립니다. 그
그 소리를 듣고 광대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누구였냐면 아까 전에 그 빡빡이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다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때 전화를 받았던 사람인데 얘는 원래 빡빡이 아저씨랑 같이 오늘 여기 청소를 해야 되는 동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지각을 한 거죠. 지각해서 와가지고 문을 열라고 봤더니 다 잠겨 있어서 클렉션을 울린 겁니다. 빡빡아 이러고 빵 한 거죠. 근데 클렉션 소리에도 반응이 없으니까 얘가 아이씨 뭐야 열받는데 그냥 가버릴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 현관 발매트 밑에 열쇠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찾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몇 발자국 옮겼는데 땅바닥에 무슨 인형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몬스터에 나오는 그림체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빡빡이의 친구 뒤로 광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송곳 같은 걸 머리에 팍 찔러서 꽂고 칼로 이제 그 아저씨의 목을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빡빡이 아저씨 친구는 등장하자마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빅토리아는 이제 캐비넷에서 살금 나왔어요. 아까 전에 광대가 사라지고 바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타이밍도 안 좋게 딱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나와서 방 밖으로 이렇게 걸음을 옮기는데 딱 출구로 가는 그 방향 쪽으로 이 광대가 그 직소가 타고 다니는 조그만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얘가 아씨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가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디 갔지 하고 몸을 옮겨서 봤더니 자전거는 땅에 쓰러져 있고 광대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구나 하고 서둘러서 걸음을 옮겨요.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기둥 사이사이로 몸을 숨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빅토리아의 눈에 어떤 한 구멍이 보입니다. 배수구 같은 구멍인데 얘가 뭐에 홀린 듯이 넋을 놓고 그 구멍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멍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빅토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시간을 한참 죽입니다. 그리고 광대는 뭐 하겠어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그 비닐 봉지 같은 걸 갖고 와서 이 빅토리아 뒤로 접근을 해서 빅토리아의 얼굴에 그 비닐 봉다리를 씌웁니다. 숨 못 쉬게. 그렇게 꽉 막고 이렇게 질식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빅토리아가 손가락으로 입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빠져나와요. 거기서 해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쓰러져서 봤더니 마침 바로 자기 앞에 정 있잖아요. 정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서 자기에게 접근하는 그 광대의 발등에 정을 빡 하고 찍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광대는 발등에 정이 찍혀서 콩콩대면서 아프긴 아픈가 봐요. 갑자기 도망가는 빅토리아의 뒤에 뻑큐를 날립니다. 엿먹어! 이러면서 뻑큐를 아주 시원하게 날립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광대에게 그렇게 벗어나서 정말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무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빅토리아의 친구 테라 있잖아요. 테라가 머리에 총을 많이 맞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빅토리아가 갑자기 모든 전의를 상실해요. 도망가는 것도 있고 그냥 멍하게 그 테라의 시체 앞에 서서 테라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유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테라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빅토리아는 우선순위라는 게 조금 없는 친구 같아요. 일단 도망가서 상황이 끝나고 그때 애도를 해도 늦지 않는데 빅토리아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친구 보이면 애도 시작, 렛츠고 해서 애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광대는 금세 쫓아오죠. 그 광대도 약간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발 콩콩거리면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테라의 시체 앞에 빅토리아가 오독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가 자기가 특수 제작했던 쇠사슬 채찍 있잖아요. 끝에 메스 달아놨던 거. 그걸 손에 들고 절그렁절그렁 소리까지 내면서 이제 빅토리아의 뒤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빅토리아는 지금 모든 감각을 차단해 놓은 상태 같아요. 애도를 위해서. 모든 감각을 차단해 놨는지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대의 채찍에 몸을 맞게 돼요. 찰싹찰싹 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서야 비명 지르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파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채찍을 맞아요. 그 쇠사슬 채찍을. 근데 광대는 봐주지 않죠. 정말 미친 듯이 채찍질을 합니다. 찰싹찰싹하고. 그렇게 한참 매질을 하고 있는 이 광대의 뒤로 무언가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아까 전에 이 광대한테 뒤통수를 맞았던 빡빡이 아저씨가 정신을 차리고 이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비명소리를 듣고. 그래서 지금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광대의 뒤로 접근해서 이 광대의 뚝배기를
빡 하고 쳐가지고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막고 있던 빅토리아를 들쳐업고 빨리 걸어요 이러면서 그곳을 서둘러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떤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요. 빅토리아를 앉혀놓고 나 경찰에 신고 좀 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빅토리아가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나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요 막 이러면서 빡빡이 아저씨를 붙잡습니다. 근데 전화기가 한 2걸음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을 시켜요. 진정해요. 일단 2걸음만 가면 전화기니까 내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안정을 시키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여기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 미친 광대 새끼가 있어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난리가 났다고, 나도 죽을 뻔했고 지금 같이 있는 여자는 많이 다쳤다, 빨리 좀 와달라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지금 바로 출동을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숨어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빡빡이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나 봐요. 무슨 소리냐고, 나 지금 바로 여기서 도망갈 거예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빅토리아를 들쳐업고 우리 여기서 나가죠 이러고 방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밖으로 가는 문으로 향했는데 그 문도 꽁꽁 묶여서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빡빡이가 진짜 큰일 났네 이러고 그 자물쇠를 부실 만한 무언가 둔기류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그런 빡빡이의 뒤로 또다시 광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자기가 당했던 복수를 똑같이 해줘요. 뚝배기를 빡 하고 쳐가지고 이 광대는 진짜 무서운 게 죽지도 않는데 마인드 자체가 아주 무서운 녀석이에요. 보복은 1000배입니다 얘는. 아까 자기가 머리통 한 대 맞았더니 이번에는 이 빡빡이 아저씨의 머리통을 아예 부셔버립니다. 발로 밟아가지고 으깨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빅토리아는 비명을 지르다가 옆에 있던 무슨 몽댕이를 하나 집어들고 그걸로 자물쇠를 내려치기 시작해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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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내려치다가 자물쇠가 박살나는 그 순간 광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빅토리아가 기지를 발휘해서 엄지손가락으로 광대의 눈가를 빡 하고 찔러가지고 그 제압을 풀게 돼요. 그래서 광대가 으악 이러고 뒷걸음질을 친 사이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제 겨우 밖으로 나왔어요 빅토리아는. 그렇게 밖으로 나온 빅토리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게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잠겨 있었거든요. 그 잠겨 있는 걸 또 억지로 낑낑해서 안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다가 결국에 광대한테 뒷덜미를 잡힙니다. 잡혀서 막 살려달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나 좀 놔달라고 막 그렇게 호소를 하고 어떻게 광대에 손을 뿌리쳐요. 뿌리치고 옆에 있던 쇠파이프 같은 걸 하나 집어가지고 들어오면 공격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광대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지? 왜 안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뒤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찾고 있는데 그때 빅토리아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리가 들려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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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왔구나 경찰이 이러고 기뻐가지고 문 쪽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틈 사이로 경찰이 오나 안 오나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내민 순간 차가 왕 하고 달려와가지고 그 문을 빡 들이받게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단박에 기절을 해버려요. 이렇게 입에서 피를 삐끗삐끗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광대는 아주 여유롭게 내려서 룰루랄라 빅토리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빅토리아를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빅토리아를 얌얌쩝쩝 먹고 있는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꼼짝마! 손들어! 이러고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면 바로 쏜다 이러고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광대가 먹던 행위를 멈추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근데 나머지 한 손은 다리춤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다행히 그걸 파악하고 너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진짜 쏜다 이러고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광대는 자기 발목에 숨겨놨던 권총을 뽑아 들고 자신의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경찰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빵 소리와 함께 광대의 머리가 날아가고 광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고 경찰들이 무전을 해요. 용의자 사망, 용의자 사망 이러고 있는데 그 광대 옆에 그 빅토리아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경찰들이 지금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암전돼요. 화면이 바뀌면 어떤 검시소입니다. 그 검시소로 경찰들이 이번 사건에 사망한 시체들을 옮기고 있어요. 그렇게 시체를 옮긴 경찰들이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검시관 혼자 남아서 장갑을 끼고 그 시체가 담겨있는 시체 가방을 열게 됩니다. 열었더니 그 안에 이제 광대의 시체가 있는데 머리가 날아간 상태인데 약간 이상해요.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이 검시관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얘가 이상해가지고 시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건물의 전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얘가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다시 전기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뭐야 이상하네 이러고 다시 시체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 광대가 손을 팍 하고 뻗어가지고 그 검시관의 목을 조릅니다. 검시관은 비명도 못 지르고 그렇게 목이 졸려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어떤 병원이에요. 어떤 한 병원에서 이제 빅토리아가 퇴원을 하려는 것 같아요. 빅토리아가 휠체어에 앉아있고 간호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빅토리아의 부모님들에게 이런저런 덕담을 해줘요. 진짜 빅토리아가 너무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라 병원에서 아주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빅토리아한테도 퇴원해서도 잘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빅토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다 빅토리아 인터뷰 응원할게요. 잘하고 와요 라고 얘기를 하고 휠체어가 카메라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빅토리아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아까 영화 맨 처음에 인터뷰를 하고 그 사회자의 얼굴을 박살냈던 그 얼굴 문드러진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화 초반에 나왔던 인터뷰하던 생존자는 빅토리아였던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나서는 빅토리아의 얼굴이 보이면서 영화 테리파이어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 테리파이어가 정말 본격 고어다 보니까 잔인한 장면은 정말 잔인하거든요. 혹시라도 이거 영화를 보시고 타격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 리뷰로 조금 기분이 언짢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테리파이어 검색하면 이 촬영 비하인드 같은 게 나와요. 특수 분장을 어떻게 해서 피가 어떻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메이킹 필름처럼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상처가 완화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테리파이어는 이게 잔인하긴 해도 사람한테 후유증을 남기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끝판왕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터스라고 생각을 하고 테리파이어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산뜻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등급표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영화들이 보면은 각자 특성들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까? 예를 들어서 테리파이어는 정통 무투가입니다. 무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정권 지르기만을 한 그런 노인처럼 그냥 고어 외길 고어 하고 고어의 정권을 계속 내지른 그런 아주 무투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잔기술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오직 잔인함으로 승부 보는 친구라 사실 고어 영화 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영화는 테리파이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리파이어는 지금 3까지 나왔고요. 4가 아마 올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2까지만 보고 멈춘 상태고요. 그게 뭐 잔인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2가 1보다 훨씬 잔인하거든요. 근데 3는 더 심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잔인한 걸 떠나서 2부터 내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걸 다음 걸 봐야 될 의미를 못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까지만 보고 멈췄습니다. 아예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려요 영화가. 또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저랑은 딱히 맞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잔인하기만 한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철학이 조금 있어요. 이 고어나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공포 영화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근데 과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잘 차려진 밥상에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양념으로 살짝 쳐줘야 그게 감칠맛이 더해지지 이 테리파이어처럼 진짜 소금으로 된 밥 같은 느낌이라 이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리파이어의 감독은 데미안 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독을 하기 전에는 원래는 특수 분장 아티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영화를 찍게 됐는지. 정말 기술 갈라쇼 같은 느낌으로 자기 특수 분장에 관한 지식, 능력들을 한계치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 내에서 CG 같은 것도 거의 사용 안 하고 정말 특수 분장만으로 아주 징그러운 장면들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끔찍하기도 하고요. 그런
특수분장 아티스트 감독과 그리고 여기 주연 배우 데이비드 하워드 숀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마임 배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 안에서 표현이나 이런 게 정말 기괴하고 광대처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아주 끔찍한 악당인 아트 더 클라운을 이제 탄생시킨 거죠. 이 아트 더 클라운은 제가 보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 만화책 아인 보셨나요? 그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불사신인 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상 아트 더 클라운이 아인이랑 거의 지금 굉장히 흡사합니다.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얘가 진짜 운이 좋아서 저렇게 떵떵거리는 거지, 얘가 아인 세계관에 갔으면 바로 그냥 과학자들한테 납치당하는 거예요. 그 만화책에서 보면 아인들이 그 과학자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불사신이니까 계속 죽이거든요. 그 불사의 힘을 연구하려고 애들을 정말 끔찍하게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죽이고 다시 살리고 뭐 그걸 하거든요. 연구하면서. 얘 이거 잡혀가면 얘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테리파이어 4, 뭐 5 뭐 요때쯤 되면 아트 더 클라운이 잡혀가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또 고어 매니아들은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정말 끔찍하고 징그러운 영화고요. 웬만하면은 테리파이어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특수분장이고 영화라고는 하지만 좀 너무 과하게 징그럽습니다. 너무 과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리고 오늘은 리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채널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얼떨떨한 상태예요. 처음에는 정말 댓글 하나하나 다 대댓글도 달아드리고 하트도 눌러드리고 했는데, 이제 점점 그 통제 범위를 넘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하나라도 더 달아드리고 하트라도 한 번 더 눌러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댓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작품에 달리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댓글 확인은 다 하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틈틈이 일하다가 월급 루팡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거기서 댓글 달고 하트 누르면 이제 진짜 명치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하트를 못 눌러드리거나 대댓글을 안 달아드려도 제가 댓글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 봅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냥 댓글 단 건 악플이든 선플이든 다 보니까 이 자식 안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댓글을 쓴다는 게 저도 지금은 이렇게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제가 전문 프로 컨텐츠 소비러거든요. 전 진짜 목숨 걸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쓱 나오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점 한번 남겨볼게요. 영화 테리파이어,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